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부트캠프 정말 8주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 8주차 15일 저희 6장 33번부터 7장 48번까지 지방자치단체 체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16일차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부터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 마무리 지방자치에서의 주민 참여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적인 정리들은 다 했었던 부분이어서요.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행정개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행정개혁은 다른 거 보실 건 없는데 행정개혁에 만약에 대한 저항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좀 보자고 했죠. 그래서 강대적 전략, 제일 간단한 전략이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고 가장 근본적인 전략인 사회적 규범적 전략. 그 다음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 보상해서 기술적인 요인들을 조정하거나 저항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공리적 기술적 전략. 이렇게 세 가지의 극복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전자정부는 일단 전자정부의 기본 구조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규정상의 요 내용들 이게 전자정부법 규정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전자정부법과 비교해서 전자정부법과 되게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법, 지능정부와 기본법 요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다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들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전자정부의 기본 구조 G2G 대표적인 예시가 온나라 시스템이고요. G2P 대표적인 예시가 나라장터. 그 다음 G4C나 G2C 바로 정부24나 국민신문고 같은 거 있고요. 자,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아시겠지만 전자정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됩니다. 전자정부의 날도 문제에서 진짜 말도 안 됐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6월 2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지능정보와 기본법상에는 지능정보와 사회 종합계획이라고 들어가죠. 요거 주무부는 과기부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지능정보와 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빅데이터는 정형, 비형,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다 얘기하죠. 속도, 다양성, 크기, 제가 3V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도, 다양성, 버라이어티. 그래서 다양성, 속도, velocity, 그 다음 다양성, variety, 그 다음 볼륨, 크기. 그래서 세 가지의 V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진행, 초예측, 사물 인터넷 일이 계속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스마트 도시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발맞추어서 지능,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꼭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정부의 서비스도 지능 정보화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능형 전자정부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기본 정리들을 했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로 딱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제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에서, 그다음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 개념으로 자치에 접근을 하는 게 주민자치. 그래서 개별 수권, 고유 사무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 구분할 필요 없고 자치권의 인식이 고유권, 정부 형태가 기관 통합형으로. 단체자치는 그에 비해서 형식적 법률적 요소죠. 포괄적 수권의 방식을 쓰게 되고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둘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례건설, 기관 대립형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민자치, 단체자치 보고요. 그 다음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죠. 자치권은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고유권으로 볼 수도 있고 전례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통설은 제도적 보장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권에 대한 내용 자치 입법권, 자치 사법권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치 입법권은 중요해서고요. 자치 사법권은 인정이 안 돼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 입법권의 조례, 규칙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꽤 많이 나오죠. 만약에 법률에 위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법률에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과태료 규정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다음 사무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법인격을 지닌 공공단체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되고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안부 승인 받아서 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기억하시고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충제를 쓰고 있고 예외적으로 단층제 쓰고 있는 곳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단체의 광역과 기초급은 다 구분을 하실 거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면 의결기구, 의회 얘기 들어가 볼게요. 의회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죠. 지방의회에 사실 지위도 중요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의결권. 의결권 중에서도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권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바입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 그다음 기금, 청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요것도 문제에서 가끔 언급하죠.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건 제가 이번에 기출과정 진행하면서 조례의 여러 가지 절차,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2권을 요구했을 때, 제2 요구를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때 어떠한 이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2 절차, 조례에 대한 제정 절차와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 요구권을 장이 행사해서 지방의회가 제2가정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넘깁시다. 자, 기관 구성 방식 아시겠지만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고 기관 통합형은 영국 의회형이 대표적입니다. 기관 대립형은 현재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고 미국은 기관 대립형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기관 통합형을 쓰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관 통합형, 대립형 두 개가 공존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미국의 위원회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자치단체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본 대립형은 일단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 수권주의, 포괄적 예시주의 세 가지 이야기했고, 개별 수권주의는 주로 주민자치에서, 포괄적 수권은 단체자치에서, 우리나라는 개별 수권과 포괄 수권 두 가지를 절충해서 일반법으로 주긴 주는데 사무를 예시해서 구분해서 열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원칙에 대한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 요게 본래는 저희 8주차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인데 제가 복습 스터디는 여기까지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할 구역 내의 사무, 지방의회가 관여하고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 위임사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느냐 아니면 기관에게 위임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단체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지만 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관여도 없고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금액에 대한 것도 항상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공동부담, 기관 사무는 단체 위임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의 전액 부담 들어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8주차 16일입니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라이트 모형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로즈 모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라이트 모형은 분리건의, 포괄건의, 중첩건의 요거 보시라고 얘기했고 이 분리건의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구분 문제에서 꽤 까다로웠다고 했죠. 우리가 연방하고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지만 연방과 주, 그 안에 지방, 주와 지방 사이의 관계는 종속적인 형태이다. 요거 잘 봐주셔야 합니다. 라이트 모형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모형은 당연히 중첩권위형이고 로즈가 생각했던 상호 의존형도 이 중첩권위형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고 중앙정부는 재정, 법적 자원, 지방정부는 정부와 조직 자원들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2번입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상 지방통제.
지방관리적 측면의 통제는 제가 읽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조언, 권고, 지도, 위임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조치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2요구 지시, 이거 다 저희 지방자치법 조문 표현들로 설명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적인 측면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 셈사대조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넘길게요. 자, 일선기관에 대한 얘기했죠. 특별 지방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러시면 안 돼요. 특별 지방행정기관. 그래서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설치한 일선기관, 소속기관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권이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다. 여기까지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6-4.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의 한 유형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이 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과 공사공단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방직영 기업의 개념들, 특징, 그리고 대상사업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대상사업도 좀 보시고, 그 다음 여기 지방직영 기업의 특징, 기관은 소속기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6-5, 정부 간의 갈등과 분쟁, 아시겠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는 국무총리실 아래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동일 시도 내의 기초관에는 지방분쟁조정위, 시도를 달리하거나 광역과 광영 사이는 행안부 안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네 둘은 강제력 가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광역행정에 대한 이야기. 기존의 광행정구역을 더 초월해서 넓은 지역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광역행정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상호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인데 상호위탁은 워낙 간단해서 세 가지만 집어넣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같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진 않아요. 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을 따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행안부 장관이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합에 현재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시도지사가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급에서 만들어지는 광역이 광역급에서 만들어지는 중앙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장, 이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협의체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자조재원과 의존재원을 제가 꼭 나눠서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조재원 딱 들어가시면 세금, 아시겠지만 광역자치단체 특별세, 특별시, 광역시세, 보통세, 취주자담, 레비, 득입니다. 그 다음 취등, 레비고요. 그 다음 자치구는 등재입니다. 시군세는 주, 재, 자, 담, 득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다 외우시고 그 다음 목적세, 교자,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보조금. 사무에 대응해서 봐주셔야죠. 자치사무에 대한 장려적 성격의 보조금.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에 해당하는 위탁금, 단체 위임 사무는 부담금 해서 보조금의 유형은 다 사무의 유형들과 함께 대응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교부세. 지금 보시는 보통교부세가 일반 재원이고요.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 소방안전 특정재원이고 부동산교부세 일부 일반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내용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지방재정력 평가.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재정 자립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오히려 재정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제가 이게 자주재원이 아니라 일반 재원,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 재정력 지수,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율 설명한다. 그래서 지방 재정력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조례개폐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 봤죠? 조례개폐 청구권은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의 조례개폐를 청구하게 되고요. 18세 이상 주민입니다.
제외 사항이 중요했어요. 법령 위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 네 가지가 조례개표 청구의 제외 대상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감사 청구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장애 권한에 속하는 사문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 상급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고요. 18세 이상의 주민. 지금 보시면 범위 300명 시도입니다. 그 다음 기초 150이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입니다. 자, 제외되는 사항도 보셔야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주의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 주민투표까지 볼 거예요. 주민소환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주민투표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특정 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사 표시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주민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주민, 외국인 들어가고요. 투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확정 조건, 주민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자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빼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8주차 주민투표 마지막 내용까지를 다 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기출 부트캠프 하는 동안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단순히 그냥 회독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암기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문제를 풀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출 복습할 때 좀 철저하게 잘 봐주시고 선지도 잘 뜯어봐 주시고 최소한 한 번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틀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트캠프 진행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또 이제 뒤에 진행하는 많은 과정들 다시 복습 스터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할 거니까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계시죠? 네. 자, 저희 공지글 나중에 확인하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영상 시작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고 우리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부트캠프 과정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한 일주일 동안 영상 안 올릴 것 같은데 안 올리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여러분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시 영상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